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애국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모델인 패션 홈페이지 네, 3분 남았고요. 이 모델이 머리를 광고가 쓸어넘기게 뜨네요. 해줘. 아유, 그래야지 또 힘차게 또 가슴 벅차게 감사함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 2분 전입니다. 파트너들 들어오셨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모니콜이라도 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등록 부탁드립니다. 음악과 의상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어쩜 이렇게 조화로운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벅찹니다. 서재호 사장님 들어오셨고요. 유정호 사장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산불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산방이 공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지금 제 창문 너머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아, 7시입니다. 아픈 청춘도 고우니 여러분들도 그런 청춘을 지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어저께 저기 뭐야 우리 김미경 사장님께서 체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회춘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아무리 좋은 PM 제품을 드시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로하시거나 너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시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지럼증과 피곤함에 극대화가 돼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몸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제 갑상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또 오늘은 제가 맨 플러스 5 플러스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이제 잠깐 그게 아까 김민경 사장님 나타나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서재호 사장님은 연탄 보일러 뗐던 저와 같은 세대 아니십니까? 엄마들이 옛날에 그런 거를 했었어요. 자, 연탄불 좀 막아라. 밤만 열어라. 뭐, 아궁이를 뭐, 그때는 아궁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보일러에서도 그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갑상선이 꼭 연탄불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멍이 너무 많이 열려있으면, 이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요. 너무 이게 보일러 구멍이 너무 막혀 있어 버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지로이드 7년 반을 먹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심해서 얼마나 심했냐면 운전을 하다가도 도로에서 그냥 잡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순환로 잊혀지지도 않아요. 하루 동안에 깨지도 않고 내부순환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전 시민이 신고를 해서 종암경찰서로 후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선 난리가 났었죠. 그 정도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기면증 환자처럼 일상생활이 어렵고요. 눈을 뜨고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정말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을 뜨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딱 끊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체중을 늡니다. 제가 지금 약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한증증이라는 것은 연탄불이 너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연탄이 막 타니까 보일러가 막 돌아가니까 체중이 빨리빨리 너무 대사가 빠르니까 체중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방이 너무 뜨거워. 이제 보일러가 계속 심하게 타지니까 방이 너무 뜨거워지면 결국 땀이 나고 더위를 탈 수밖에 없겠고요. 열이 많이 발생을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심장은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연탄불 위에 이제 물을 다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화력이 세니까 생리양도 줄어들어. 물이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드니까. 그리고 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설사나 잦은 배변 같은 것들이 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 같은 경우 저는 한 거의 8년, 7년 반을 먹었거든요. 신제로이드를 엄청 먹었습니다. 연탄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일러 자체가 가동이 안 돼. 연탄이 잘 안 타니까 대사가 안 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이 추워지죠. 연탄불이 안 타니까. 그럼 추위를 잘 탈 수밖에 없고요. 열이 약하니까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추워도 움직이지 못하죠. 꽁꽁 이제 아랫목에서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탄불 위에 물을 얹어놔도 그게 혈액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리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변비가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지는 것이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갑상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분과 상담을 했을 때 꼭 필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해드리고 이런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뭐 항진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5+1, 맨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잘 짚고 안 넘어간 것 같아서 생리통 전립선 호르몬 이래가지고 5+1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샤프란 이러면 저는 섬유 유연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샤프란보다 요즘에 그거 뭐죠?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애기 향 나는 거. 저는 베이비 그 코튼 그런 향을 좋아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샤프란 하면은 저는 섬유소 그 섬유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맨플러스를 보기 전에는 사실은 샤프란이 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식했었는데 오늘 이 남자의 활력을 다시 깨우는 이 맨플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맨플러스가 특별한 이유는 고급 부원료인 샤프란 분말과 홍삼 추출물, 그 다음에 그런 배합에 있다. 샤프란은 100여 가지 이상의 생화학 물질을 함유한 기묘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심혈관, 그 다음 세포보호 항산화, 남성 활력에 이런 호르몬에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PM 맨플러스. 자, 오늘 제가 요거를 사실은 전부 다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먹지 않는 겁니다. 딱 한 번 처음에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두 번째 제가 선물을 받았었어요. 먹고 나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수돗물 갑자기 어떨결에 먹다 보면 그 수돗물 그 소독약 냄새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냄새가 좀 나서 갑자기 저는 좀 역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두 번째 먹었을 때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맨플러스를 줘도 잘 안 먹는 상태인데 여기에 특별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왜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대부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먹는 제품이에요. 정력에 좋은 제품이에요. 막 이런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원료들을 한번 배합된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성분 하나하나 들여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남성의 성기능 한 부분만 보고 만든 구성이 아니구나. 자, 핵심은 여러분들께 제가 찾아본 거에 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너지, 호르몬, 혈류, 정신적 활력. 다시 한번 에너지, 호르몬, 혈류, 정신적 활력. 오늘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래서 맨플러스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남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 활력이 좀 떨어집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더 강해지죠. 남성화됐고, 그쵸? 이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주로 얘기하시는데,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되고, 단순히 늙어서 힘이 없어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몸 안에서 나이가 들면 여러 시스템이 조금씩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남성 갱년기가 여성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혹시 부근되시는 분들 갱년기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모르시나 보네. 다들 남성분들이 착하신가 봅니다. 그쵸? 자, 중2랑 네? 갱년기인 것 같아요. 부근되신 분이? 그 무지 힘드실 텐데, 우리 이정수 사장님이. 그쵸? 많이 먹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2하고 갱년기 아줌마하고 싸우면 갱년기 아줌마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근데 갱년기 아줌마하고 갱년기 아저씨하고 싸우면요. 갱년기 아저씨가 더 무서워요. 자, 그럴 정도로 남성의 갱년기가 더 심하죠. 대부분 남자분들이 지금 보면 좀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주자주 남자들이 피곤하다라고 하고 또 운동을 하면 금방 회복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며칠씩 근육이 무겁다라고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내가 되게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갱년기 때는 아내가 전혀 안 예뻐 보이고 차라리 TV 리모컨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의지가 약해졌다, 남자가 게을러졌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몸의 에너지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류가 예전 같지 않고, 또 호르몬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뇌 활력이 떨어지면 이 사람 자체가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맨플러스를 우리 몸의 시스템 안에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사실 어저께 봤어요, 다시 한번. 너무 오래도록 제가 안 먹었던 거라 예전에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막 봤던 거거든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고, 어떤 원리가 있나. 이 맨이라는 게 사람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남성의 맨인 줄 알았는데 여성과 남성을 통틀어서 맨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맨플러스의 기본 섭취량이 5g인데 거기에 이제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것들을 독일 PM 홈페이지에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3스푼 정도 되는 양을 150ml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5g의 분말이 되게 작거든요. 성분을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3, 그 다음 5, 6, 7, 12. 어디서 많이 봤던 애들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비군! 신군 아닌 비군, 그쵸? 오늘 신군 들어오셨습니까? 봐야 되겠다. 신군이 계시나 안 계시나. 신군이 들어오셨네요. 맞아요. 비군 아니고 신군입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인데 너무 웃긴 게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7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세어봤거든요. 원래 비타민 B군 하면은 8가지가 돼서 복합체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B군 같은 경우는 단일로 한 영양소만 장복 섭취하게 되면 독성이 있다, 간독성이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 중에서 7가지밖에 없더라. 뭐가 빠졌을까요? 비타민 B9 엽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졌을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성분을 보면 아연, 샤프란, 그다음 생강 추출물, 홍삼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냥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샤프란의 이 어떤 특성 때문에 비타민 B9을 첨가를 하게 되면 조금 기량작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랬습니다. 독일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추측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번씩 좀 찾아보면 비타민 B군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에너지 부스터거든요. 자, 아연은 남성, 의리 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아연, 스태미너 같은 것들이 이 남성 호르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연이고 또 우리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안 계통 사람들은 홍삼. 제가 PM을 몰랐을 때는 명절 때는 무조건 정관장 홍삼을 무조건 선물했습니다. 홍삼이 너무 인기가 많죠. 이 생강과 홍삼은 활력과 혈류를 만들어주는 그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영양소고요. 샤프란, 석류 유연제만 알았더니 이게 꽃이더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요거 샤프란은 사실 사람의 뇌와 감정, 그 다음에 어떤 활력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 B군, 신군 아니고 B군인데 그 신군 아닌 B군에서 하나가 빠져있더라. 참 신기했어요. 자, 에너지 공장의 작업 반장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또 그다음에 또 맛있는 뭐 지방 요즘은 하도 올리브유가 또 유행이라 올리브유도 먹고 하여튼간 뭐 이런 지방도 먹고 탄단지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에너지가 될까요? 얘네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누워야 되거든요.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바로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고 밥알이 세포 안에서 다 막 뛰어다니면서 자, 힘내세요. 힘 받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 되게 몸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것이 신군 아닌 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과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잘 먹는데 피곤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피곤해요. 밥 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는데 몸은 어떨 때는 천근만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액티바이저를 먹으면서 지금 많이 활력을 얻기도 했지만 도대체 왜? 왜? 그게 바로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은 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이 갑상선도 그런 과정이거든요. 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여러분들 티아민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가 탄수화물 대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 액티바이즈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탄단지를 전부 다 대사하는 효소들이 다 거기 있어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순염, 구내염 같은 것들이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비타민 B2 그 리보플라민은 이 세포가 환원이 됩니다. 산화 환원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2 그래서 지방 에너지 대사에 정말 많이 관여를 하죠. 비타민 B3는 여러분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배석초 교수님이 난리도 아니죠. 렁스3 그게 발견이 되면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녹내장, 백내장, 폐암 모든 암세포를 예방을 하고 거기에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코틴산 아미드죠. 어제 이제 피나브로 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니코틴산과 니코틴산 아미드는 분자 구조가 자체가 틀려요. 똑같은 비타민 B3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비타민 B3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세포 안에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드라는 아주 중요한 조효소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세포가 에너지 만들고요. 세포가 스트레스 대응하고 그 다음에 또 세포가 내 이제 몸에 안에서 많은 대사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반드시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세포의 에너지, 내가 에너지를 만들고 이 순환, 대사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뭐죠? 그 특정 질병,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폐암, 뭐 간암, 뭐 무슨 암 다 마찬가지 피부암까지도 관여를 다 하고 그런 임상 연구가 이미 너무 많이 발견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충북대 그 배숙조 교수님이 과학자시죠. 그분이 오래된 그 연구 끝에 다 밝혀내셨던 것처럼 정말 이 세포 보호와 그다음에 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영양소고 예전에는 약이 없었을 때는 양리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대체 그 영양소 나눴지? 네? 아니요. 깜짝이야.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브는 되게 리얼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비타민 B3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맨플러스에 좀 전에 말씀드린 1, 2, 3, 5, 6, 7, 12가 다 함께 들어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하나만 잘한다고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군도 서로 연결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바로 말씀을 드렸고 희한하게 나인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무리 독일 사이트를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어떻게 보면 샤프란에 안에 있는 어떤 이
활력 증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기량작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나,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아, 남성 활력의 가장 밑바닥인 그런 에너지 대사를 먼저 얘네들이 비타민 B군으로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무슨 성욕이 있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겠어요. 그쵸? 잠만 자고 싶어서, 저기 뭐야, 소파에 뒤집어란다. 디비져 눕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질인데, 여하튼 모든 것들의 움직임, 그 활력의 출발은 에너지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이 아연.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이 될 때 불꽃 튀는 아연. 그때도 필요하다 그랬죠. 남성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아연을 정말 빼놓을 수 없었어요. 자, 아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드뮴이 검출되는 굴. 제가 정말 굴 좋아하는데. 여하튼, 저는 아연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생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미네랄이 아닐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연은 정상적인 그 혈중의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 수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아연이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스토스테론,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정력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이 정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근육, 체력,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성욕, 신체 구성,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렇게 딱 뼈대가 틀려요. 바로 이 뼈. 이 모든 것들, 전반적인 활력과 되게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고, 호르몬 환경의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근육이 빨리 빠지지? 그리고 남성들이 유난히 더 여자들보다, 날씬하면서 배만 앞으로 뿔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의욕이 없고, 또 성욕도 없고,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체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인체를 아시면서 저기 보시는 것들이 수면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비만 정도의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거고, 또 혈당도 봐야 되고, 운동량도 봐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영양 환경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중에서 아연이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자의 형성, 그 다음에 그 정자가 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돼서 이제 분열을 하고 이런 생식 건강,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 유지, 그 다음에 면역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맨플러스에서 왜 아연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느냐? 남성의 활력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대사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생리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 호르몬 환경까지 연결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연을 넣었다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피로 비타민이 아니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하고 그다음에 내가 남성의 생리적인 어떤 대사에 필요한 과정이 연결이 되는 게 비타민 B5 판토텐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B6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호르몬 활동에 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가 비타민 B6입니다. 자, B군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연을 넣었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운 나는 어떤 이런 영양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미네랄과 지금 비타민 B군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미네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걸 다는 것이 아니라 아연을 넣었다는 사실. 남성의 에너지와 남성의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 환경에 이 두 축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맨플러스 얘기하면 샤프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유튜브도 찾아보면 샤프란 많이 나왔는데, 이 샤프란이 사실 정식 그 명칭이 이 샤프론 크로커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 샤프란 크로커스든 뭐 샤프란이든 뭐 어쨌든 뭐 이게 원산지가 그리스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란에서 전 세계 생산량을 약 90% 이상을 생산되고 나머지 10%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스페인이나 이태리 뭐
뭐 모로코, 뭐 인도 이런 데서 10%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 그러니까 제가 유장호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장호 사장님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 지금 스페인에 계시는데 여하튼 제가 지금 PPT를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세 개가 빨갛게 붉게 있습니다. 요거 따는 거예요. 요거. 샤프론 크로커스가 꽃 하나에 세 개 암술대가 있고 요 세 개 빨간 거. 그리고 이게 1년 중에 10월 말에 일주일만 꽃이 핀대요. 그래서 비싼가 봐요. 이 일주일 동안 암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꽃이 닫혀있는 아침에 꽃을 따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 빨간 암술대를 떼놔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걸 일일이 다 따는 거예요. 참나.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꼴랑 아주 가느다란 요거 세 개. 요거를 다 일일이 따서 만드는데 요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술대가 무려 75만 개가 필요하고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냐, 압니까? 그거 누가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승질이 급해가지고 아마 뒤질 것 같습니다. 쪽파 하나 다듬는데도 덩질나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일일이 따가지고 저거 말리냐고요. 75만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의 시간이 약 60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손이 그렇게 많이 가니까. 그래서 샤프란 이 1kg이 대략 되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3,000유로에서 14,000 이게 14,000원인가요? 아니면 뭐죠? 14,000이라고 있는 거 맞죠? 맞네요. 제가 숫자를 못 읽어서 14,000유로로 거래가 되고 향신료 중에서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로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가 바로 샤프란. 왜 비싸냐?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샤프란이 되게 비싸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유장호 사장님한테 한번 저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샤프란은 스페인 요리 빠에야의 향신료로 들어간대. 이 비싼 것이 요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유장호 사장님은 이런 요리를 혹시 해서 드셨는지, 스페인에서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지, 뭐 있으니까 뭐 전부 다 검색해서 나왔겠죠. 이 빠에야는 얕은 그 팬에 피망,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 뭐 이렇게 오일을 다 볶은 다음에 파슬리나 뭐 파프리카를 넣고 소금, 후추, 샤프란을 첨가한대요. 이 비싼 샤프란을 첨가해서 이 쌀을 넣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한번 볶아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을 적당하게 넣어서 15분 정도 끓인 후 새우나 홍합, 오징어를 넣고 익히면 빠야의 요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 요리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샤프란 이 비싼 걸 여기다 넣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샤프란이 여러 생리활성 성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스틴, 뭐 샤프라나 좀 유식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샤프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냐면 항산화 영역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분이나 이런 정서적인 어떤 호르몬에 관여를 하고 인지 기능에도 관여를 하면서 성기능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샤프란에 있는 성분들이.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지금 현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 사실은 제가 지금 방송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플러스를 드시고 별의별 체험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게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부부가 각방을 쓰시나 보더라고요. 각방을 쓰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맨날 방에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자꾸 이제 성욕이 일어나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호르몬까지 관여를 하니까 정말 묻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거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단톡에는 썼거든요.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거를 먹었을 때는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로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밤이 기다려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한테만 살짝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성욕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식기에서 시작이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호르몬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은 어디에서 관여하죠? 뇌입니다, 뇌. 어떤 사람이 이제 감정을 느끼고 자극을 인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욕구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경에 대한 어떤 신호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기능도 단순히 혈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뇌를 장악하는 거, 그다음 감정이나 신경, 그다음에 혈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샤프란은 기분과 그다음에 정서 영역에도 제가 지금 아주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흥미롭게 연구되는 하나의 식물이다. 그런 성분이 있고 또 이런 정신건강 호르몬의 감정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울감도 개선이 되고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부 성기능 관련 임상 연구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다라는 거 실제로 논문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 성기능 저하 경험하시는 분들, 물론 성기능 그러면 뮤노겐이 바로 생각나는데 비아그라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샤프란도 그런 어떤 발기 기능과 그다음에 어떤 이 성적인 욕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남성의 활력은 아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를 봐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 맨플러스에 샤프란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하나이구나. 결국은 연결이 되는데 뇌 따로, 혈관 따로, 호르몬 따로, 생식기 따로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남성 활력의 감정까지 그 다음에 신경축을 바라보는 성분을 넣은 것은 바로 샤프란이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생강, 진저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생강차, 생강청, 기운이 없을 때, 몸이 으스랄 때 우리는 생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엄마들이 또 생강차 같은 거 많이 끓여줬거든요. 근데 생강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독일하고 뉴질랜드 갔을 때 잊어버리잖아요. 죽기 전에 정말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냉차라는 거 보리냉차라는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이제 죽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게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진저 맥주가 있어요. 와,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맥주 처음 봤습니다. 맥주에 진저, 생강 맛이 나는데 와,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맥주가 막 혀공이 날아다니는 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요번에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사 먹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생강이 맥주에도 들어가니까 그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하튼 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에 기여를 하고 또 염증을 또 잡아주겠죠. 혈관 기능에 당연히 좋겠고 대사, 순환 이런 거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남성 활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혈류입니다. 혈류. 남성의 발기 반응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저는 남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적 자극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뇌가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경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남성의 그쪽 부분도 전부 다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음경체 쪽에 이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야 그것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평화근이라고 하죠. 그것이 적절히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말캉말캉 해서 이런 신호물질을 잘 받았을 때 얘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NO, 산화질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혈관 신호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능을 설명할 때 혈관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어요. FDE5라는 어떤 그런 억제제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NO 제가 그 뮤누겐을 설명하면서 산화질소 CGMP 혈관 경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거에 모두 다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인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강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혈류에도 관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맨플러스에서 생강 추출물을 흥미롭게 보는 이유도 이런
활력이나 혈관 환경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생장 추출물을 넣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군으로 에너지 대사를 받고요. 아연으로 남성의 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샤프론으로 뇌와 감정, 그다음 활력을 먼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생장 추출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혈류와 이런 남성의 생리 활동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협업으로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분을 보니까 이런 조합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홍삼입니다.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31분이네요. 돌아가시겠네요. 어쨌든 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자,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맨플러스는 남성의 활력과 그런 혈류 모든 것들에 전부 다 관여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끊어야 되겠네요. 생장 추출물이 남성에 주는 혜택 요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만 혼자 빨리 지나간 것 같은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거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멘붕이 오네요. 어떻게 하지? 너무 말씀드릴 게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이 활력은 정력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거, 뭐 일하고 싶은 거, 근육을 움직이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 모든 것이 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플러스는 이런 사람한테 플러스 뭔가를 더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남성의 활력을 에너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맨플러스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되게 불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근되시는 분 한 번쯤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플러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다 생략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비타민 B군 뭐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시고 남편분들 부근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아니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제가 어저께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하나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네요. 자, 뇌가 움직이고 신경이 움직이고 혈관이 움직이고 호르몬이 움직이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군한테 응원과 격려 아낌없이 해주시고 참 그다음에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맨플러스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드시고 나서 방광염이 좀 괜찮으시다 그러면 그때는 안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녁 준방송 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학원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오늘도 벅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이땅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좋아. 나는 참 풍족해. 난 이미 부자야. 자, 애국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졸라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름다운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3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어머님들 전부 다 감사합니다.